조금 더 스펙 채워서 하자, 어학이라도 하나 해서 하자, 필요가 없는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경영학과 20학번 김승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DB 손해보험 환경책임보험부라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고요. 제가 맡은 업무는 환경부에서 정책성 보험으로 시작했던 보험인데, 제가 사업장에 이제 전화해서 갱신 업무하고 서류 저희가 검토하고 또 보험료 납부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증권 송부까지 하는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제일 주거든 업무 어떤 거 있을까요? 이게 일반적인 보험이 아니라 정책성 보험이어서 업무 자체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거를 다뤄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한테 충분히 도움이 됐고, 저는 의사소통이나 좀 영업 쪽을 희망을 했다 보니까 이 사업장들이랑 전화할 일이 많았었는데요. 전화를 하면서 좀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그쪽에서 끌어낼 수 있게끔 의사소통하는데 초점을 좀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생각나는 사례로는 한 사업장에 전화를 했는데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셨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가다 보니까 통신 판매 목적으로 전화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번인가 4번 정도 그냥 전화를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5번째 때는 전략을 바꿔서 최대한 원하시는 거 다 들어드리고 또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원하는 쪽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는 제가 돈을 내면서 다니는 거지만 회사는 돈을 받으면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도 좀 다르게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저도 짜증이 나고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책임감이 생기다 보니까 최대한 어떻게든지 이걸 수행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그분께서 이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지만은 조금 강제적이기도 하고 또 법률 근거를 들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배제를 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진행해야 된다는 본질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선택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멘트도 조금 더 친화적으로 바꿔서 유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갱신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 작성하고 한 일주일 정도 뒤쯤에 저한테 합격했다, 이제 면접 대상자로 선발됐으니까 면접 준비하시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전달이 왔고, 일주일 정도 뒤에 면접 일정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던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런 쪽 제가 좀 조사해가지고 면접 들어갔고요. 면접장은 되게 좀 따뜻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면접관 한 분이랑 그다음 지원자 둘 이렇게 면접은 진행이 됐었고, 처음에 일단 당연하게 자기소개 한번 여쭤보셨고 그다음에 자기 이제 직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책임보험부였으니까 이제 환경책임보험이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있냐, 관련된 경험 같은 거 있냐 이런 거 여쭤보셔서 저는 좀 환경책임보험 관련해가지고 뉴스 기사들 좀 많이 찾아갔었거든요. 환경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보험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졌고 어떤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험 산업계에서 이 정책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조사해가지고 답변 드리니까 되게 만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정도 뒤쯤에 바로 합격 결과 나오고 3월 4일 날 출근해서 한 학기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일하신 환경은 어땠는지 저희 건물이 고지대에 있기도 했고 좀 높아서 통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역 전경이 다 보이니까 좀 되게 쾌적한 분위기 있었던 것 같고, 자리마다 파티션이 있고 그냥 스스로 본인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처럼 돼 있어가지고 근무 집중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없었어요. 식대가 없는 대신에 월급이 조금 더 높긴 했는데, 그래서 그 서울역 근처에 웬만한 식당은 다 갔던 것 같은데, 다른 팀원들 중에서는 그 도시락 싸서 같이 드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또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 이런 것도 점심시간에 같이 얘기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했고 했던 것 같습니다. 조직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일했던 환경책임보험부 같은 경우에는 9팀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 팀장이 직원분이시고 저희 인턴들 해서 한 4명 내지 5명으로 한 팀이 구성이 됐었습니다. 이제 인턴들 같은 경우에는 상명대, 동국대, 한양대 이렇게 3개 학교가 모여 있었고, 일정 부분의 결원들에 대해서는 따로 외부에서 충원을 해가지고 맞췄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새로운 집단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세상이 다가 아니라 스스로 우물한 개구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고 현장 실습에 인턴으로 참여를 해서 같은 팀에 배정됐다는 거는 각자 뭔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유사한 환경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고 서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 환경 자체도 저는 되게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 현장 실습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이 붙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그래요. 제가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도 그렇고 인턴 지원만 한 20곳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한 군데도 된 곳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요즘에는 인턴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나마 좀 정부에서 그 청년 인턴이나 이런 것도 이제 공기업한테 하라고 해서 열리고도 있는데 그런 인턴들도 정말 되기가 힘든데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내에서 TO가 정해져 있고 학교 학생들끼리 지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는 이거를 4학년 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부터 알긴 했어요. 근데 안 했던 이유는 자꾸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다음에 하겠지. 다음에 조금 더 스펙 채워서 하자. 다음에 뭐 어학이라도 하나 해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건 정말 필요가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